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 이번 시간은 원형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원형 테이블인데 휘어져 있는 다리가 3개 또는 4개로 되어 있는 원형 테이블입니다. 살짝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모델링하고 매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UVW 맵을 가지고 휘어져 있는 형태의 매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면은 또 다른 재질이겠죠. 단면이 보이는 측면 텍스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같은 우드 텍스처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측면만 단면이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적용되는 그런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윗면은 흰색으로 텍스처 없이 재질을 주도록 할게요. 간단해 보이는 형태긴 한데 텍스처 매핑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다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원형을 기준으로 배치할 때 초급자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장면의 위판에 해당하는 실린더를 만듭니다. 실린더의 반지름은 350으로 하고 높이는 40으로 합니다. 실린더의 크기를 보면 이런 상태가 됐겠죠? 그리드 바닥부터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린더의 아랫면은 0 지점에 있습니다.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방향 세그먼트는 하나로 만들고 사이드는 150개로 부드러운 원형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판이 다 만들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위판은 위쪽으로 올릴 건데 두께는 여러분이 보시고 더 조정하시면 돼요. 무브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현재 위치가 0이잖아요. 여기서 700을 입력해서 위쪽 방향으로 700만큼 올립니다. 좀 높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700을 올렸으니까 약간 높이 올라간 상태가 돼요. 탑에서 보면 다리를 만들 건데 다리는 3개를 만들게요. 일단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박스 명령으로 약간 튀어나가게 하거나 튀어나가지 않은 상태를 만듭니다. 두께를 나중에 주면서 튀어나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끝에 맞춰서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서 중간까지 어느 정도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높이는 임의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길이는 300 정도 하고 폭은 50, 그리고 높이는 실린더 판이 처음에 700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높이는 674로 할게요. 나중에 두께를 26 정도 두께를 주려고 해요. 이 두께죠. 그래서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박스는 지금 중앙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고 X축 방향으로 실린더하고 이 박스의 센터를 맞출 거예요. Alt A 키를 눌러서 실린더를 선택해 줍니다. 축에서는 X축을 선택하고 센터를 맞춰주면 박스하고 실린더의 X축 방향으로의 센터가 맞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상태가 됐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두께를 바깥쪽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 안쪽에 있는 면은 필요가 없어요.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이렇게 라운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서리 부분에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적용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 챔퍼도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참고해서 적용해 주고 개수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개수 같은 경우는 작게 보면 굉장히 많은 선들이 추가된 것 같지만 확대해 보면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주고 OK 합니다. 라운드는 여러분이 보시고 이 라운드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크게 된 것 같은데 라운드를 챔퍼 값에서 정해줍니다. 20 정도 저는 했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26 정도의 두께를 갖게 합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실린더 아랫면하고 딱 맞는 상태가 되겠죠. 박스를 만들 때 26 정도의 차이를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래쪽 다리 형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다리를 만들 때 쉘 명령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옵션 스트레칭 코너를 체크해 주시면 쉘 명령을 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체크해서 두께가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 합니다. 이제 이 다리는 매핑을 줘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됐겠죠. 매핑을 줄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측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져 가잖아요. 근데 측면의 형태랑 이 옆면 이렇게 휘어져 가는 형태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물체가 생긴 형태가 이렇게 휘어져 가는 형태는 기역자로 꺾여 있는 형태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 기역자로 꺾여 있는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이 옆면도. 그런데 옆면은 같은 재질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일직선으로 펼 수 있어요. 언랩 UVW로. 근데 이 측면에 있는 거는 언랩 UVW로 펴도 이렇게 꺾어진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측면에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측면을 떼낸 다음에 측면에 해당하는 선을 하나 만들어서 선을 기준으로 매핑을 하면 그 선을 따라서 매핑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을 기준으로 매핑을 할 거예요. 그 측면에 해당하는 면을 뜯어내야겠죠. 폴리곤을 선택하고 바이앵글로 이렇게 측면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반대쪽도 이렇게 선택해줘요. 그 다음에 얘는 디태치 명령으로 떼냅니다.
디태치 명령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해서 떼내고, 떼낸 거부터 매핑을 해볼게요. 이렇게 떨어진 거에 엣지를 이용해서 아래쪽 엣지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링을 이용해서 선택하고 커넥트를 할 거예요. 이 선택된 엣지의 가운데를 연결해 주는 게 커넥트인데, 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를 연결하는 새로운 엣지가 생겨요. 얘를 크리에이트 쉐이프폼 셀렉션으로 떼냅니다. 이렇게 떼낼 때는 이 형태 그대로 떼내기 위해서는 리니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떼내고, 가운데 엣지는 불필요한 엣지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 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엣지도 지워지고 엣지에 속해 있는 점도 같이 지워져요. 이렇게 되면 필요한 스플라인이 생겼잖아요. 이제 매핑을 해볼게요. 여기에 매핑을 할 때 언랩 EVW를 적용합니다. 적용을 하면 일단 면이 선택돼요. 이제 아래쪽에 보면 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랍이라는 부분에서 스플라인 매핑이 있습니다. 스플라인 매핑을 클릭하게 되면 매핑 경로로 사용할 스플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픽 스플라인으로 좀 전에 떼냈던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매핑 좌표가 나오게 돼요. 매핑 좌표 형태가, 기즈모 형태가 원형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원형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휘어져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스플라인을 따라서. 근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선택되어 있는 면이 평면이잖아요. 앞뒷면이 있지만 평면으로 앞에서만 해주면 저 뒷면도 매핑이 되기 때문에 매핑에서는 플래너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매핑이 평면 형태로 선택이 돼요. 컨트롤 A로 이 기즈모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을 물체의 크기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끝났을 때 완료 버튼을 꼭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매핑을 완료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매핑이 완료된 상태가 되는데, 매핑이 완료된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질 편집기를 열고 여기에는 Vray 재질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맵에서는 비트맵을 추가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텍스처 재질 혹은 나무의 옆면,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무 옆면에 해당하는 텍스처를 받는 거예요. 우드 엣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그러면 측면에 해당하는 텍스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받은 맵을 열어줍니다. 측면에 해당하는 얘를 디퓨즈에 연결하고 이 물체에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럼 매핑이 이상하게 보이죠? 매핑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때 방향을 틀어주는 거는 W에서 90을 입력하면 방향이 틀어지게 돼요. 90도 회전을 하는 거죠, 텍스처가.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늘어난 형태가 되는데, U 타일링을 이렇게 5나 6 정도 해주면 텍스처가 이쪽 방향으로 타일링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깨끗한 형태의 텍스처를 보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측면은 텍스처 작업이 다 됐네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재질 아이디를 2번을 줄 거예요. 측면 말고 옆면하고 이 원형의 옆면은 같은 우드 텍스처이기 때문에 재질 아이디 1번을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옆면은 매핑을 해야 되잖아요. 옆면도. 옆면 같은 경우는 언앱 UVW를 하고 폴리곤을 선택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폴리곤을 다 선택해 버리면 한 번에 그냥 다 연결되는 형태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엣지에서 이 윗부분, 가장 아래쪽에 이 부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이걸 끊어줄 건데, 끊어줄 때 필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된 부분을 심으로 만들어주는 걸 선택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재봉선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되게끔 해주는 건데, 매핑을 폴리곤에서 분리된 쪽 한쪽, 이쪽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이렇게 분리된 곳까지 폴리곤이 선택돼요. 이거를 일직선으로 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걸 펠트라고 해요. 가죽이 펴져 있는 것 같은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펠트 창이 뜹니다. 펠트 창에서는 스타트 펠트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임의로 펼쳐지고, 릴렉스 세팅으로 세팅 버튼을 눌러서 폴리곤 앵글을 그대로 사용하고 어마운트를 1로 만든 다음에 스타트 릴렉스를 하게 되면 직선으로 펼쳐지게 돼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됐으면 OK 합니다. 뒷면도 하나 선택하고 확장시켜서 펠트, 스타트 펠트, 릴렉스 세팅, 어마운트를 1로 만들고 스타트 릴렉스, 그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오케이 하고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하죠? 꺾어진 부분이 이상하게 나왔다는 거는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거예요. 수정이 안 될 때는 일일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해서 펼쳐주는 작업을 해준 다음에 폴리곤을 선택해서 다시 릴렉스해서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맞춰져요. 이렇게 해서 수고스럽지만
이 아래쪽을 이렇게 연결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생겨요.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을 움직여서 아래쪽에 꼬여있는 거를 펼쳐준 다음에 릴렉스를 다시 실행해주면 깨끗하게 펼쳐지니까 이렇게 해서 펼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얘를 그냥 사용하면 이제 텍스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레인지 엘리먼트에서 팩 커스텀으로 이 박스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 박스가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텍스처 한 장인데 텍스처 한 장에 펼쳐진 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걸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매핑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역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나중에 언랩 UVW를 다시 실행한 다음에 확인하면 그 상태가 그대로 보이니까 이렇게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해 놓으면 스택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혼잡하게 되거나 또는 스택을 잘못 건드려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된 작업은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측면 작업이 됐다면 측면에도 재질을 하나 줘야겠죠. 비트맵을 가져와서 타일링 같은 거는 기본 값으로 만든 다음에 측면 물체에 적용해 봅니다. 방향이 맞았죠? 90도가 맞는 거죠. 이렇게 타고 쭉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옆면, 측면 이렇게 재질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 두 가지 색상은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컬러 컬렉션으로 위에 있는 색상을 아래쪽 색상하고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죠. 컬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붉은기가 빠지게 되고 세츄레이션을 빼면 이렇게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값을 좀 찾아서 비슷한 형태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밝기 같은 경우도 어드밴스 옵션으로 감마를 높이면 밝아지고 낮추면 살짝 어두워지니까 0.9 정도로 살짝 낮춰서 좀 비슷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색상을 맞추는 것만 해준 다음에 나중에 반사 옵션을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델링 할 때 이렇게 기본적인 맵은 넣고 쭉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반사나 이런 건 조명이 들어가면서 디테일하게 조정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이 텍스처는 이 옆면에도 쓰일 거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되고 얘는 재질 아이디 1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1번을 주고 이 두 개는 이제 한 물체로 합치면 되는데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되겠죠. 그럼 이 재질을 멀티 서브 오브젝트로 이 재질을 만들고 적용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관리가 편하겠죠. 한 물체에 이 재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셋 넘버에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오케이 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이름을 꼭 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라인을 삭제할게요. 두 개의 이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적용합니다. 그럼 변화가 없죠? 똑같은 재질을 1, 2번에 넣었기 때문에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어태치로 합쳐줍니다. 점의 변화가 없고 처음에 그 물체의 면을 다 그대로 떼어낸 상태에서 매핑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A 웰드하면 점이 다 붙어있는 매핑이 완료된 상태가 돼요. 측면은 이 재질, 옆면은 이 나무 재질 이렇게 해서 매핑이 됩니다. 여기서 이 나무 재질을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으면 타일링을 이렇게 조정해서 나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되고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도 재질을 준 다음에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하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윗면만 떼냅니다. 디태치로 떼내고 이렇게 할게요. 얘는 우드니까 재질 아이디를 1번으로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 윗면은 화이트는 재질 아이디 2번을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데 2번이 다르잖아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Vray 재질을 하나 추가하고 화이트니까 얘를 2번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화이트로 바꿔주죠. 화이트는 보통 180, 190, 200 사이를 사용하면 렌더링 했을 때 화이트처럼 보여요. 그래서 190을 전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서 화이트, 첫 번째 우드 이렇게 사용하면 이 재질은 된 거예요. 적용하고 측면에 있는 실린더 형태는 실린더잖아요. 그냥 기본 UVW에서도 실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를 사용하면 돼요. 실린더를 사용할 때는 높이 값에 실린더 기즈모가 이렇게 딱 맞기 때문에 매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높이 값을 텍스처 크기 한 장만큼 이렇게 늘려줘야 돼요. 이렇게 늘려주다 보면 방향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위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1번을 사용했지만 텍스처는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1번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1번에 지금 실린더에 사용한 우드 텍스처의 W 값을 다시 0을 만들어서 옆면으로 이렇게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링을 이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나무 재질이 잘 보이게 방향에 따라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높이는 이제 옆면에 나무가 잘 보이게 조정해주면 되고 타일링은 조절해서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이 길기 때문에 그쪽 타일링을 많이 줘서 나무 결이 잘 보이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나무 재질
이렇게 주는 거죠. 역시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에디터블 풀리로 어태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화물체가 되면 문제가 없게 되죠. 실린더의 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이 다리만 배치하면 모델링 작업은 끝나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실린더도 마찬가지인데 에디터블 폴리에서 컨트롤 A로 선택한 다음에 웰드 합니다. 그럼 이제 점들이 붙었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할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3개의 엣지가 모이는 엣지는 루프가 안 돼요. 여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있어야지만 루프가 됩니다. 그럴 때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아래쪽도 선택하고 Shift 엣지 레벨을 클릭하면 테두리에 해당하는 엣지가 이렇게 선택돼요. 여기에 챔퍼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줘야겠죠. F4번을 눌러보면 이런 상태가 되죠. 다시 F4번을 누르면 라인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모서리가 둥글게 돼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다리도 엣지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루프하고 아래쪽도 선택해서 또 이 가운데도 선택해서 모서리를 챔퍼할 거예요. 세팅 버튼, 그 다음에 값은 조정하고 세그먼트만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준 다음에 스무싱 그룹을 챔퍼된 부분에만 주시면 깨끗하게 챔퍼가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모서리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됐어요. 다리만 돌리면 되니까 얘를 투명하게 RTX로 만들어 놓고 탑 뷰에서는 이 다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위판의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누르고 회전시킬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이 판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이 뷰라고 된 거에서 픽을 선택하고 실린더 판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아직도 축은 이대로인데 여기서 축이 현재 물체의 축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실린더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린더의 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축을 선택해 주면 실린더의 축을 여기서 픽했던 그 축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회전을 하면 그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때 앵글 스냅을 사용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120도 회전시켜서 하나를 더 복사해주면 인스턴스로 해도 되겠죠? 똑같은 다리니까. 이렇게 다리가 3개짜리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위판을 RTX 한 다음에 만들면 다리 3개인 테이블이 완성되죠. 모델이 완성되면 모두 선택한 다음에 그룹으로 이름을 정한 다음에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재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이 다 완성되면 이제 재질을 좀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조정할 때는 컬러 컬렉션으로 디퓨저에 연결했던 걸 복사한 다음에 채도를 빼고 리플렉션 글로스니스 혹은 리플렉션 맵에 연결해 줍니다.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에 저는 연결했고 맵을 더블 클릭해 보면 리플렉트 컬러가 검정색이잖아요. 100% 준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주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의 값이 지금 적용이 된 상태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컬러 컬렉션에서 감막 값을 올려줍니다. 그럼 반사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5 정도 하면 이 텍스처에 의한 반사 느낌이 표현되죠.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고, 만약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리플렉트 컬러를 좀 조정해서 반사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면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니까 조정하시면 되고,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거는 이 감마 부분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텍스처 느낌으로 글로스니스가 표현되는 걸 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면 반사도 있는 우드가 표현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냥 리플렉트 컬러만 좀 조절해서 글로시하게 그렇게 만들게요. 얘도 똑같이 조정하면 되니까 조절을 한 다음에 복사했으면 훨씬 좋으니까. 완성이 되면 재질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한데 모두 선택하고 불필요한 게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슬롯을 숨겨준 다음에 노드가 막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그걸 정리해주고, 또 재질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걸 위아래로 이렇게 정렬해주는 걸 해주면 재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보기가 편하겠죠. 수정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원형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랩 UVW도 연습하고, 또 모델링 할 때 재질 아이디, 그 다음에 매핑이 다 된 상태에서 물질을 합치고 모서리에 챔퍼를 주는 거, 이걸 좀 반복하다 보면 실제 실무 작업에서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 다리를 복사할 때 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까지 해결됐으면 좋겠고, 모델링은 재밌게 하시면 더 재미있는 게 맥스니까 초급자 과정을 재밌게 작업을 하면서 극복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릴 거니까 어떤 사소한 질문도 괜찮아요. 망설이지 말고 다가서 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